외교안보 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김지수 후보는 미중 패권에 갇힌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를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고,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답변해달라 질문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김지수 후보가 답변을 듣는 태도와 표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들을 때와 김두관 후보의 답변을 들을 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는데요. 규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 후보님 출발해 주시죠. 오늘 되게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다시 받아서 외교 문제로 한 번 더. 이 외교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역사 중에서 정말 흔들리고 망했을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그 세계의 흐름을 못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세계의 흐름을 못 읽었을 때 침략을 당하고 이용을 당했었는데, 그런 분야에서 되게 외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문제로 해서 지금 라인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AI랑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공급망도 같이 싸우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길을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중 양극 체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높아졌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기술 패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양자의 입장에 껴 있을 상황은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라든지 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되겠죠.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합니다.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중국과 미국 양측을 다 활용해야 된다. 그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끼어 있는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서 그 추격자로 갈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어쨌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균형 외교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경제와 이런 걸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때 학자들 사이에서 네. 안미 경중이라고 네.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한 바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나는 안보든 경제든 미국과 중국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반도 한국의 미래는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문화대국으로 가야 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유라시아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 여기에 이제 주도국가로 한국이 부상이 된다면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 한국이 자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문화로서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 이런 걸 잘 살릴 수 있도록, 최근 넷플릭스 그 OTT 네. 의 그 산업에도 그 한국 티빙이 굉장히 지금 그 독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미국 중국을 능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대국을 네. 통해서 이런 나라들하고 대등하게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리외교를 통해서 미중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의 또 이제 상황이 옛날에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상황은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다들 이제 블러킹 경제로 되고 있어가지고 서로 자국의 이익을 되게 추구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또 전략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는 그래서 경제 안보가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무기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이제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반도체 연산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기화 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중국이랑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과 지금 전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잘 이렇게 저희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만이 아니라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 그 민주연구원 안에다가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먼저 세계 경제 안보를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진출해가지고 외교와 함께 우리의 미래 세대의 기회를 열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되게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상하고 있는 세계 인구 4위인 2.7억 정도 되죠.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그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부터 10년 동안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K-팝과 이제 문화가 있으니까 경제 외교도 거기까지 가서 저희가 경제 영토를 미중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넘어서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 안보 역량도 경제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군사 안보 중심에서 또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뭐 등등으로 이제 통합 안보로 바뀌고 있죠. 근데 저는 경제 안보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은 결국은 우리가 국토도 좁고, 그러나 뭐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역량은 높고 또 국민들의 교육열도 높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과학기술 중심의 좀 창의적 콘텐츠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동남아는 큰 시장이죠. 또 중국도 큰 시장이고, 러시아도 지금 최근에는 많이 악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한테도 기회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지수 후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는 상황들이 악화되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갈 텐데, 우리도 이제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정부가 방향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짧게 우리 김두관 예. 후보님도 말씀. 미중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지금 세계 시장으로 보면 브릭스하고 네.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이제 단일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좀 더 무역 규모가 비중이 크다 해서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세계 시장을 열어놓고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열린 외교라 할까, 다중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국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핵심은 사안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겠죠.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면 상대나 시청자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김지수 후보의 외교와 경제 관점을 들으셨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왜 이재명인가를 확인해준 그런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